현재 대만을 침공하는 과정에서 미국,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도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중국은 벌써 300여 대의 제-2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고 매년 100여 대에 달하는 제-20을 실전 배치해 최종적으로는 1000여 대에 육박하는 제-20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제-35 스텔스 전투기 역시 함재기로 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. 제-20에 대한 중국의 지휘, 통제는 상대적으로 인상적이었다. 이전에 태평양 공군사령관이었던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 전투사령관은 2022년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동중국해에서 우리 F-35 전투기가 가까이서 제-20을 지켜볼 기회가 많았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. 미국은 나날이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는 중국에 대응해 미사와 기지, 요코스카항, 이와쿠니 기지,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 주일 미군 기지들의 F-35 스텔스 전투기를 80대가량 대규모 배치하고 있는데요. 대신 1980년대부터 주일 미군에서 활약한 F-15, F-16, F-18 호넷 등 96대의 전투기는 일선에서 빠집니다. 중국에서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이미 F-35를 운용 중인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, 호주와 미군까지 합쳐 중국에 대한 C형 스텔스기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. 미군의 항공모함들에도 F-35C와 F-35B의 실전 배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미 공군과 해군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배치하는 F-35 스텔스 전투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최강의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유사시 중국 레이더망의 감시를 회피하고 중심으로 침투해 중국군의 지휘부 및 공군기지, 로켓군 기지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. 최고의 네트워크 전술을 구사하는 F-35는 F-15EX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등과 연계해 중국 내 주요 목표물을 합동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중국군은 F-22보다 F-35를 가장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. 무라노 마사시 미국 커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니케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F-35가 F-18 호넷 같은 4세대 전투기는 아무리 성능 개량을 거듭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기종이라 밝혔습니다. 또한 그는 F-35가 중국 신형 전투기에 맞서 공대공 대결에 투입될 수도 있고 중국에서 발사되는 대함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.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,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-35는 왜 탄생했으며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길래 최강의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 불리는 걸까요?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, 정리했습니다.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F-35 스텔스 전투기는 무려 1조 7천억 달러, 하나로 2360조 7,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 중인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기술 및 무기 프로그램입니다. 물론 이는 양산 비용과 향후 50년간의 유지비까지 감안했을 때 예상치입니다. 미 공군은 이전에 이미 최강의 제공 전투기이자 스텔스 전투기인 F-12A 랩터를 개발했지만 이 전투기의 가격 및 운용 유지 비용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. 미국은 기존 F-16 전투기와 해리어 전투기, A-10 공격기, F-18 호넷 전투기 등 로우 미들급 전투기들과 공격기들의 임무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서 F-35를 원했는데요. 스텔스 전투기이면서 F-22보다 좀 더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 및 공격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F-35가 험난한 개발 과정과 역경을 겪어가며 지금의 단계에 이른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. 가동률이 떨어지는 문제부터 온갖 문제라는 문제점은 다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오랜 기간의 혼신의 노력 끝에 완성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현재 F-35는 2020년대 기준으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최강의 전투기들 중 하나입니다. 지금도 엄연히 말해 아직까지 F-35의 능력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. 기존 F-35 전투기들이 새로운 적응형 사이클 엔진에 탑재를 추진하고 66가지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블록 4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경우 그야말로 환상적인 성능의 전투기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F-35의 스텔스 성능은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들을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쓸어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. 여기에 더해 더 발전된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제한적인 스텔스 능력은 물론 다른 적 스텔스기를 잡기 위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갖춘 4.5세대 전투기들마저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격추당할 가능성이 높을 만큼 F-35의 전투 능력은 압도적입니다. 2016년 6월 미 공군은 F-15 전투기와 F-35 전투기의 모의 공중전에서 8대 0이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. 4.5세대 전투기들의 상승 능력이나 가속 성능, 기동성이 F-35를 능가하기는 하지만 이 장점들을 발휘하는 것은 엄연히 F-35를 먼저 찾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. 적의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을 나타내는 RCS 수치가 F-35는 0.001제곱미터 정도로 추정되는데요. 이 말은 적이 레이더상에 표시되는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작은 참새만한 크기의 물체로 표시되는 F-35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되기에 사실상 못 찾는다는 말이 됩니다. 정확한 성능은 비밀이지만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추정에 의하면 F-35의 AN/APG-81A4 레이더는 90% 확률로 RCS 수치가 1제곱미터 정도인 적기를 16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실제 공중전이 시작되면 시계외 공중전에서 적 4.5세대 전투기들은 F-35 AIM-120 암람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의 공격을 먼저 받게 됩니다. 최신형 AIM-120 암람 D3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60km에 달할지언정 종말 단계에서 기동성이 크게 떨어지기에 적기가 2발의 암람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미사일을 회피하느라 에너지와 속도, 기동성이 바닥난 상태에서 F-35의 2차 공격을 받게 될 텐데요. 이 2차로 가해지는 공대공 미사일의 공격을 적기는 피하지 못하고 격추되어 버릴 가능성이
가능성이 큽니다. F-35의 AN/APG-81 A4 레이더는 TR 모듈의 수가 2200개인 F-22에 비해 훨씬 작은 1600개의 TR 모듈을 탑재하기에 하드웨어적인 성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. 그러나 F-35의 전자전 능력은 레이더 자체만으로도 F-22를 뛰어넘는데요. F-35는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시스템인 AN/ASQ-239 바라쿠다와의 조합으로 F-22를 압도하며 에비에이션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이 같은 방식으로 F-35가 F-22를 역추적하고 재민 공격을 가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. 게다가 F-35는 F-22가 비용 문제로 탑재하지 못한 IRST 적외선 감지 추적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F-35는 스텔스화된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를 갖추고 있어 90km 거리 밖에서 건물의 창문을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.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적 스텔스기를 탐지해 격추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레이더를 아예 꺼버린 전파 침묵 상태에서도 센서 융합 교전 능력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F-35는 이오다스라는 군산 계구 적외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오다스는 F-35 기체 여러 곳에 장착된 장비를 통해 볼 수 있는 360도 전방향의 적외선 화상을 조종사가 쓴 HMD 시스템과 연동해 증강현실의 형태로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. 덕분에 F-35 조종사는 옛부터 전투기가 가진 전통적인 사각지대였던 동체 하부 및 후하방에서 가해지는 공격까지 미리 감지해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. F-35의 조종사는 이를 통해 사실상 사각지대가 없는 엄청난 상황 인식 능력을 가지게 되고 뛰어난 피하 식별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. 공중전의 승패를 가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점은 F-35가 강력한 전투기로서 손색 없는 전투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합니다. 게다가 이오다스의 경우 개발 및 공급사가 노스롭 그루먼에서 레이시온으로 바뀌며 5배 높은 신뢰성과 2배 높은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획득 가격 및 운용 유지 비용을 45%에서 50% 정도 낮출 수 있게 되기까지 했습니다. F-35는 전자전 회피 및 전파 은닉에 최적화된 강력한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 체계 MADL을 사용합니다. 이를 통해 F-35는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상태로 다른 F-35 전투기들과 상황 인식 데이터를 자동으로 공유하며 협동 전술과 교전에 필요한 시스템 간의 대용량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 통제소나 다른 전투기들, 해상의 전투함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이나 SM-6 함대공 미사일 등을 대신 유도해 장거리 원격 교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되면 적기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너무 멀리 있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 안심하고 있다가 언제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르는 F-35가 대신 유도하는 SM-6 미사일을 대신 맞고 격추될 수 있을 겁니다. F-35가 F-22보다 훨씬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여겨지는 데는 F-22가 수행할 수 없는 이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. 그러나 현재 F-35는 많은 부분에서 블록포로의 개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.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페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. F-35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혁신적인 성능의 GE-XA100 엔진, 프레덴 위튼이 XA101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엔진이 수직 이착륙기인 F-35B에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엔진의 수출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. 그 대신 기존 F-35의 엔진인 F-135 엔진의 업그레이드 패키지 EEP가 선택되었습니다.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F-35 전투기의 개량에는 산재해 있습니다. 하지만 미 의회와 F-35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는 장기적으로 차세대 엔진으로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